광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좀 배경은 저희가 이 롯데 시네마 저쪽에서 이제 이거 어저께 영화를 보고 그래서 해요. 제가 신기한가 봐. 이게 제 하천 중간에서 섬처럼 이렇게 약간 툭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막 보네. 제가 유튜브 촬영하니까 신기한가 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가까워서 찍고 배경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광각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되는데, 자 이제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를 대부분 안 봤으니까 영화의 줄거리를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물과 저기 영화 스토리. 그럼 먼저 인물을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이 묘에 어떻게요? 저기 주인공은 뭐예요? 묘에 묻혀 있는 양반이에요. 자, 이제 이 묘에 묻혀 있는 양반이 어떻게 막 귀신이 돼가지고 막 저기 뭐냐 이게 도깨비로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 이게 막 사람도 죽이고 다니고. 자, 어떻게 이 영화의 중심 내용 어떻게 이 묘, 곰, 명동곰. 자, 이 묘의 주인이 명동곰. 그리고 이 묘 때문에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막 발생을 해. 애들이 막 죽고 집안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자살을 해.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자살을 해, 자손들. 이 곰의 이 집안 자손들이. 애가 태어나면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해? 영유아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맥이 끊어져 생겼어요. 그 혈통 집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지금 이 집안 장남이 극상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요. 장남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차남이 의뢰를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무당한테. 자, 이게 정신병으로 집안에 죽어갔을 때 애가 죽으니까 이건 현대의학으로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알아. 자, 여기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무당을 갖다가 한 명 저기 어떻게 섭외를 해. 무당, 저기 남자 무당, 여자 무당. 남자 무당, 여자 무당 두 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남자 무당하고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이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 남자 무당을 뭐라고 하지? 남자 무당은? 남자 무당은 옆에서 막 깽과리 치고 이걸 뭐라고 하지? 까먹었다. 하여튼 박수라는가? 박수무당이라는가? 하여튼 있었나? 하여튼 그냥 남자 무당이라 할게. 자, 여자 무당하고 남자 무당 두 명이 어떻게 섭외가 와요. 이쪽 집안에 이제 차남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기 뭐냐 이게 제가 어디가 저기 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장을 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당은 이장을 이거 묻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장을 전문적으로 이제 풍수를 보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자 무당하고 여자 젊은 무당이 어떻게 해요? 직관 2명, 남자 직관 2명을 해가지고 4명이서 어떻게 돼요? 이 사건에 어떻게 되게 저기 뭐냐 회오리에 이제 빨렸어. 이 집안.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저기 풍수 여기 직관 2명하고 이제 무당 2명이 이제 4명이서 어떻게 해요? 호구 잡았다 하고 막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니까 호구 잡았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호구를 잡은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호구 잡힌 걸 이제 나중에 알아. 자, 이게 젊은 무당 중에 남녀 무당이 나중에 이제 저기 어떻게 직관 2명을 들어간 늙은 직관 2명이야. 데리고 4명이서 잡아서 야 호구 잡았다면서 막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무당하고 직관 애들이 어떻게 호구 잡힌 거야. 자, 이 집안이 예전 동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고 조선에서는 뭐 이제 이게 조선팔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얼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게 이 집안 족보를 알아야 돼. 곰이 있고 이게 이 양반들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애들 나왔어. 그 사채업자들이 나중에 막 국회
움직여가지고 막 저기 국회 저기 뭐냐 그 우회법을 갖다가 저기 움직이는 거 갖다가 한번 나온 적 있어. 자, 이 양반이 어떻게 고음 밑에 딸 3명이 있어요. 딸 3명 있어. 이제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어요. 딸 3. 예전에 말했지만 이 집안이 모계 집안이에요. 무조건 모계로 가야 돼. 아니 고음은 남자잖아요. 이거 말 안 했구나.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 어이씨, 설명의 순서가 이거부터 설명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원래 예전에 명동 콘선들이 자기 자손 중에서 전 재산을 물려줬을 때 물려줄 만한 애가 없어. 내 자식 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괜찮은 놈 하나 갖다가 대릴 사이로 들여가지고 내 딸하고 결혼시켜서 어때요? 그 대릴 사이한테 다 물려줘.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요. 다음에 이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저기 딸한테 호적 파가면 안 되고 딸한테 물려주라고. 여기는 모계로 해서 내려갔어요. 부계로 내려가냐? 부계로도 내려가. 부계로 내려가는데 이게 천왕과 가문하고 비슷해요. 부계 이게 남자 애 중에 괜찮은 애가 있으면 남자 애하고 어떻게 집안에 하다못해 이게 형제 자매간이나 이쪽 집안이 그래. 이게 명동 콘선 집안 다 그렇지 않은데 이쪽 집안이 그래. 이쪽 집안은 무조건 모계로 내려가. 그럼 보통 사업 같은 건 남자가 하잖아. 그러면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있고 보통 명동 콘선은 여러 집 살림을 해요.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 있고 이제 저기 몇 번째 저기 안에 부인한테도 낳은 자식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명목상의 옛날 조선은 부계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처 아들한테 어떻게 물려줘요. 근데 물려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서워. 이게 자식이 이게 명동 쿠선들이 열여자면 그러면 내 딸이 있어. 몇 번째 부인이 딸이 어떻게 똑똑하고 괜찮아. 그럼 어떻게 결혼을 시켜. 자기 본처의 저기 아들하고 몇 번째 딸이 굉장히 똑똑하고 얘가 괜찮아. 그럼 둘이 결혼시켜. 그리고 그게 물려줘. 이쪽 집안이 그래. 약간 천왕가하고 비슷해요. 내려가는. 천왕가는 어떻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천왕가가 남자로 해서 내려가는데 어떻게요? 저기 천왕 부인이 부인이 누구죠? 부인이 같은 저기 형제 자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촌 정도는 돼야 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근친상간이죠. 천왕과 가문이 이건 다 뭐 상식이죠. 근친상간을 하죠. 똑같아요. 여기 천왕과 가문하고 똑같아. 이게 혈통을 내려가. 모계 쪽으로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딸이 거의 쥐고 가요. 그러면 이게 부인이 많아. 몇 번째 부인까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자기의 어떻게 해? 그럼 거꾸로 이 딸이 여기 똑똑해. 그럼 딸은 저기 배다른 아들하고 어떻게 결혼도 시켜. 이쪽 가문이 그래. 우리나라에 그 명문과 가문 중에 그런 가문들 많아요. 사람들 잘. 왜? 이유는 간단해. 혈통을 보존시켜. 열등한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에 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월한 유전자를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으로 혈통을 내려오는 집안들 의외로 많아요. 명문가 집안에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시시하죠. 조선 유교사에서는 이건 어떻게 해요? 불법이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겠구나. 명동. 그러면 여기는 본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이 어떻게 해요? 천왕과 가문하고 비슷하다고. 천왕과 가문 근친상간에서 혈통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거 똑같아. 이쪽 가문. 근데 자기 가문 중에서 괜찮은 애가 없어.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무월 유전자를 갖다가 끌어들여요. 이때 끌어들일 때 어떠냐? 이 집안은 모계로의 혈통으로 내려와. 모계 여자들이 다 재산을 물려받아요. 모계기 때문에. 그럼 남자 중에 이게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시원찮아. 그러면 어떻게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애가 하나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피가 섞이지 않는 외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난 남자 애가 있어.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대류 사이로 있어요.
호적까지 파가지고 아예 옮겨버려요. 예전에 얘기를 했죠. 명동 가문은 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가문들이 좀 많아요. 왜? 그래서 혈통을 갖다 보증.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게 특출난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특출난 자식이 없는 한테 전 재산 막 천문학적인 재산 물려잖아요. 반대에 깔끔하게 말아먹어.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얘기했나? 제 동업자인 저 옛날에 저기 뭐냐 걸중제에 있어. 황재현이라고. 이쪽 집안도 그런 집안이에요. 명동 그런 집안은 아닌데 거의 만석군 집안이에요. 예전에 얘기했던가, 여기 제 옛날 동업자인 걸중제 황재현 이쪽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옛날에 무주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할아버지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무주를 통과를 못할 정도로 땅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만석군 집안이었어요. 그럼 명문가 집안이고 지주 집안이죠. 이렇게 대대로 조선시대 그때부터가 대대로 그 재산이 내려오던 집안인데, 이 재산을 갖다가 중간에 한 세대에서 다 깔끔하게 말아먹어. 다 날려먹어. 누가 날려먹어? 재현이 할아버지가 깔끔하게 다 날아먹어. 일제시대 때 깔끔하게 다 날아먹어. 사업한다고 했다가 독립자금 낸다고 했다가 그 당대에 그 대대 손손 내려오던 그 만석군 집안이었대요. 쫄딱 많아요. 한 세대.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 옛날 명동가 이런 명문가 집안 보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이렇게 물려줬더니 이게 재산을 보존할 능력이 안 된 애한테 물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깔끔하게 말아먹는 거야. 몇 세대도 아니고 단 한 세대 어때 깔끔하게 다 말아먹어. 쉽게 말하면 거의 거지가 돼. 그런 일들이 발생. 이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모계를 해주니까 자기 딸들 중에 괜찮은 애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특출난 애들이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알아. 걔는 될 놈이다. 싹이 풀린 애들이 있어. 그럼 그런 애들 데릴 사이로 들여가지고, 자, 명동곰이 그런 사례. 자, 명동곰이 그 데릴 사이로 들여온 그 케이스에 원래 그쪽 집안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 녹화 되나? 이번에 하도 끊었어서 이것들이 해킹으로 되고 있네. 자, 이해가 되시나? 이제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 얘기 안 했구나. 명동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조금씩 중간중간에 그 사건에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동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자, 그러면 명동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하나? 자, 그러면 이 파묘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묘를 파헤치는 그 묘의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다. 이걸 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동곰의 묘니까 명동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그러네. 명동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이게 맞겠다. 우리 작은 누나, 지수양 누나, 바로 전생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굉장히 일제시대 또 영향을 크게 미쳐요. 이 양반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양반이 천황과 가문한테 돈을 안 빌려줬잖아, 명동곰이. 2차 세계대전 못 일으켰어. 그 정도로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데 군비를 갖다가 거의 다 됐어, 명동과 가문. 특히 이 양반이 제일 많이 됐어. 만약에 이때, 그 당시에 명동과 큰 손들이 일본 천황 가문한테 돈을 안 빌려줬으면 2차 세계대전 못 일으켰어. 아니, 독일도 그러면 명동 큰 손 같은 게 있어요. 자, 독일하고 일본하고 상황이 틀려요. 자,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세계다. 이탈리아죠. 무솔리니인가요? 자, 무솔리는 이게 사이즈가 잘 안 돼. 얘는 그냥 군비도 얼마 안 고 나갈 데서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두 나라가 일으켰어요. 무솔리는 빼도 돼. 왜? 별 영향력이 없어. 영향가가 없어, 얘네들. 2차 세계대전에 큰 영향력을 못 미쳤어요. 무솔리는. 그럼 히틀러,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과 독일이에요.
그럼 독일은 어때? 이게 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찍에 어마어마한 그 탱크들이나 비행기들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자, 그 어마어마한 탱크나 비행기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군인들 갖다가 이거 월급을 줘야 돼. 이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럼 독일에도 큰 손이 있었나봐요? 없었어요. 큰 손 비슷한 애들이 있겠어요. 그게 유태인 애들이에요. 자, 이제, 그 큰 손 비슷한 애들이 있어. 독일 내에서. 그게 유태인 애들이에요. 유태인 애들이 금융을 다 장악하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부를 다 유태인들이 거머쥐고 있어요. 독일 내에서. 자, 이제 눈치 빠르시죠? 자, 유태인은, 우리 강의 이제 들었으면 바로 이제 눈치 다 챘어야 돼. 자, 독일이 돈이 없었어.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이고,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승전국한테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전쟁 패전국으로서의 그 지참금을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화폐를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화폐값이 똑같이 돼. 다 이거 되죠? 자, 국가에 돈이 없고, 2차 세계대전 패망국에 그지야, 나라가. 그지야, 나라가. 근데 나중에 히틀러가 엎어버리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가지고 일단 이런 뭐 전기 같은 걸 만들려면 연구하려면 연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물리학자들 해가지고 어떻게, 핵 개발도 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자, 1차 세계대전 패망한 이후 독일은 어떻게 그지야. 이건 다 알아. 1차 세계대전 패망한 독일은 그지야, 그냥. 그지 그 자체야, 독일이란 나라 자체는. 근데 그 천문학적인 부귀를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독일 나치 히틀러는. 자, 이 정도 되면 눈치 다 챘어야 돼. 제 강의 들었으면.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유대인들 재산을 갖다 무수를 한 돈이, 돈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군대를 양성을 해. 그리고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내. 다 돈이야, 그거 만들려면.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정부 그지인 건 전 세계가 다 알아. 역사에 박혀 있잖아. 그럼 히틀러 나치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자, 유태인들 다 싹 잡아들이죠? 걔네들 재산 다 뺏어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양성하고 탱크와 비행기를 막 만들어요. 자, 공산국가예요. 나치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옛날 러시아 왕조가 멸망할 때 소련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지주들 다 죽이고 다 돈을 국가로 다 이게 공산당이 다 몰수를 해가지고 저걸 하잖아. 똑같아. 히틀러도 그냥 이렇게 공산당이야. 히틀러 그냥 나치 공산당이야. 쉽게 말하면. 자, 이 나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나쁜 무서운데 그냥 히틀러 나치 공산당이야. 근데 왜 공산당끼리도 싸워? 왜? 봐봐. 소련하고 중국하고도 싸우잖아. 지들끼리도. 같은 공산국가인데도 싸우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치 공산당, 히틀러 그게 나치 그래가지고 이걸 공산화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몰수를 해. 지주들의 그 재산을 다 몰수해. 그 당시에 독일의 모든 부는 누가 갖고 있었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 몰수해가지고 그 재산으로 어떻게 돼요? 탱크나 이런 비행기하고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핵무기나 막 첨단 무기를 갖다가 연구 개발. 돈이 어마어마하게 돼, 연구 개발. 그 돈이 어디서 개발돼요? 유태인들 손에, 유태인들 돈이야. 자, 유태인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유럽에서 이게 많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부자 유태인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프랑스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랑스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프랑스를 쳐들어가는데 여기 마지노선에서 막혔는데 어떻게 해요? 롬멜 장군 싹 돌아가지고 후방으로 숲을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격작전을 해가지고 후방을 싹 쓸어버리죠. 이제 그때 어떻게 유태인들 싹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때 유태인들이 아마 도망갔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 재산을 갖다가 싹 몰수를 해. 그러니까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에서 유태인들의 재산을 몰수한 것보다도 프랑스에 쳐들어가지고 유태인들의 재산을 몰수한 게 한 3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유태인들의 재산을 싹 몰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유태인들은 독일에서 이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독일 쳐들어온다고 전쟁 붙었을 때 다 도망갔어. 영국으로도 도망가고 이제 미국으로도 도망가고 멀리 다 도망갔어. 그래서 잡히지는 않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이게 어디가 재산을 어떻게 헐레벌떡 가다 보니까 재산을 많이 놓고 가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뺐어요. 이제 부동산이나 공장이나 뭐 들고 갈 수 없는 재산들이 많잖아.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싹 어떻게 저기 독일 나치군이 프랑스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싹 몰수를 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독일에서 몰수한 그 재산에 어떻게 프랑스에서 3배가 거쳤다. 다 유태인 돈이야. 제가 뭐다가 명동풍선호다가 내 옆으로 해. 자, 나중에 그 2차 세계대전을 막 장기전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대부분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어떻게, 유태인들의 어떻게, 저기 재산을 몰수한 돈으로 군대를 양성한 거야. 히틀러는. 공산국가.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일본은 공산국가가 아니죠. 같은 공산국끼리 아닌데 왜 붙어요? 자, 공산국가가 아닌데도 어떻게, 자기네들의 이익이 맞으면 해요. 좀 약간 이런 말은 근데 일본도 약간 이게 군국주의라고 하죠. 자, 군국주의가 뭐죠? 군대의 나라라는 군국주의. 군대 할 때 군 나라 국자. 자, 일본이 나중에 2차 세계 때 군국주의예요. 근데 군국주의의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약간 자본주의의 특징도 있지만 사회주의의 성향도 있어요. 군국주의. 자, 우리가 군대 가면 다 똑같죠. 거의 완전 군대 쉽게 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걸 마치 군대 운영하듯이 운영한다 해서 군국주의. 군대를 운영하지 나라를 운영해. 이게 군국주의예요. 근데 군대를 다 갔다 오시는지 알겠지만 뭐 니 거 내 거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어떻게 훈련받고 이래. 이런 식의 약간 지금 군대라는 시스템을 잘 보면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군대가 잘 보면 군대가 전형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잘 보면. 자, 니 거 내 거 없잖아. 자, 그러면 이게 나치 공산당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하고 이게 다르긴 해. 자, 이게 바탕은 자본주의야. 일본 군국주의. 바탕은 자본주의인데 이게 군국주의의 특징이 사회주의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비슷해. 이게 정치 성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동맹이 가능했어. 자, 일본의 그 군국주의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게 독일도 보면 군국주의. 자, 국가를 갖다가 히틀러가 어떻게 해요? 군대 운영하듯이 운영을 해요. 그죠? 막 배급 주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군대 운영하듯이 운영을 해요. 나치가 독일 같은. 이게 군국주의 성향의 공산국가라고. 근데 일본도 약간 그래요. 비슷해요, 이게 성향이. 근데 어떻게, 이게 독일은 바탕이, 얘네도 군국주의인데 바탕이 뭐예요? 공산국가가 바탕이고, 공산 시스템이 바탕이고, 일본은 뭐예요? 같은 군국주의인데,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이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이게 비슷하면서 다르니까 히틀러는 그냥 몰수를 하면 돼. 그냥 부자들의 돈을 몰수하면 돼. 이게 공산국가니까. 근데 일본은 틀려. 바탕이 자본주의야. 군국주의인데. 몰수를 못해. 생각 같으면 몰수하고 싶지. 근데 몰수하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못해. 몰수를 못해. 그래서 몰수를 못하지만 어떻게 약간 군국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세금을 거둬야 돼. 자본주의 국가에서 군비를 조달하려면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군비를 조달해요. 군비를 조달. 두 번째가 뭐예요? 부채를 발행해서 군비를 조달해요. 미국이 전형적이죠. 미국이 저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지금 뭘로 유지를 해요? 부채로 유지해요. 세금으로는 그 어린 택 반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저 어마어마한 군비를 뭐로 유지해요? 부채로 해서 그 군비를 갖다가 유지를 해요. 군대를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세금으로는 어린 택 반푼도 없어요. 부채예요. 부채. 부채가 먼저 나라가 어떻게 빚을 지는 걸 부채라고 하죠. 부채로 해서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재산을 몰수를 못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부채를 발행해. 전쟁을 하게. 그럼 그 당시에 부채를 발행하나요? 부채를 발행해요. 자, 일본 정부에서 부채를 발행을 안 해요.
자, 이유가 뭐냐? 사가는 사람이 있어. 자,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 사줘야 돼. 사가는 사람이 없어. 자. 일본에서 2차 세대적인 이렇게 해서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 사가야 돼, 국채를. 안 사가. 왜냐면 이게 동양 쪽에서는 국채라는 개념이 이게 좀 약간 없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폴레옹전부터 그 전쟁부터 국채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게 저기 사람들이 그게 저기 이게 만연하게 국채를 사가는 게인데,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가 저기 빚을 진다는 게 이게 동양에서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게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이게 저기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군비를 조달하면 세금 다음에는 국채예요. 근데 국채는 한계가,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안 사가. 왜 나라에서 왜 국채를 왜 주고,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안 사가. 이제 이쪽 사람들 문화가 그래. 안 사가. 처음에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안 사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국채를 갖다가 이제 조선의 명동 콘솔에 돈이 많은 걸 알고, 조선 청독부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우리 국채 좀 사라고 막 이게 선전하고 다네, 명동 콘솔들한테. 근데 어떻게 명동 콘솔에 안 사? 자,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국채에 약관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국채는 못 받아요.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국채는 10원 한 장 못 받아요. 이게 명동 콘솔들 보니까, 아, 얘네들이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아. 근데 명동 사채업자들 콘솔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가 무슨 홍수냐? 대놓고 얘기해요. 이게 조선 청독부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야, 니네들 우리를 뭐 홍수로 보냐?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내밀고 이거고 뭐 돈 오고 바꾸자고? 우리 호구로 보냐? 썩어져라! 이렇게 상황이 그랬어요. 일본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안 사가, 사람들이. 딱 보니까 명동 콘솔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일본 애들이 나중에 띄어먹기 쉬워요. 국채 띄어먹기 쉬워요. 자, 어떻게냐? 국가가 모라토리움 선언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빚을 지잖아.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빚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부도가 나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받나요? 못 받죠. 똑같아요. 국가가 모라토리움으로 망하면 어떻게 빚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채 채권 발행한 거 어떻게 막 10몇 프로짜리 했다가 이 회사가 부도 났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아. 똑같아요. 국채도. 자, 이거 개인이 나중에 파산을 해. 그럼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빚 어떻게 해요? 다 청산이 되죠? 똑같아. 똑같아. 자, 국가가 파산을 신청을 하잖아요. 돈 안 갚아도 돼. 이게 국채예요. 그래서 일부러 국채를 발행하고, 어떻게 나중에 이 국채를 이게 갖기 싫으니까 그 정부에서 어떻게 일부러 어떻게 나라를 갖다 파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국채 안 갚으려고. 그런 나라들 몇 개 있어. 그럼 나중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찍혀서 그 나라의 돈 자체를 안 써요. 그냥 국채뿐만 날아가니까 돈의 가치가 다 달라. 끄떡만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그 나라들 있잖아. 그 남미 국가들. 얘네들 나중에 얘네들 대놓고 국채 갖다가 띄어먹으려고 그 지랄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 그 나라. 이게 그 당시에 명동 콘솔도 보니까, 아, 씨발, 이 종이 쪼가리, 채권 종이 쪼가리 가지고 우리 돈 내놓으라고? 이기고 있네 하고 까도 우리 무슨 홍수를 보자고. 그러니까 국채를 안 사가. 근데 일본 내에는 부자가 그렇게 없었어요. 조선의 대부분의 큰 부자들 많았어요. 이게 천황가도 알고 일본 당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그걸 못 뺐으니까 나중에 국채를 발행해도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황과 가문이 와가지고, 천황이 처음엔 총독관이 오고 총리가 오고 한데 안 들어. 그래 나중에 천황이 직접 와. 그러니까 천황이 와가지고 어떻게 천황하고 명동 큰구하고 어떻게 1대1로
이거 갖다가 그걸 해. 이거 저번에 얘기하다 줬더니 1대1로 면담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1대1로 면담. 그때 무릎 꿇나요? 그때 무릎 안 꿇어요. 소랑이. 그 당시에 초기에 일본이 그렇구나. 일본이 1차 세계대전도 참전국이에요. 그죠? 이건 다 알죠? 자, 1차 세계대전 때 참전국을 할 때 그때도 돈이 필요했겠죠? 이때 1차 세계, 대일본 제국에 어떻게 해요? 사활을 걸고 이번 1차 세계대전에 가입해서 승전국으로 돼야 우리의 어떻게 해요? 이게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우리가 영향력 끼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중국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참전해가지고 어떻게 승전국으로 되죠.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국채를 발행했는데 안 사줘. 그러니까 나중에 천황하고 명동 고모고 1대1로 어떻게 해요? 밀실에서 면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명동 큰곰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본 의회나 일본 청독이나 얘네들 충분히 못 믿는다. 쟤네들 못 믿는다. 당신이 어떻게 보증하셔. 당신 천황이 보증을 하면 내가 빌려주겠다고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황이 어떻게 보증 문서를 주셨어요. 나중에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못 갚았을 때 천황과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이 돈을 갖다 이제까지 갚겠다. 딱 이게 어떻게 해요? 천황이 그 당시 천황이 그거 갖다가 써요. 명동 큰손 가문. 딱 어떻게 그리고 쉽게만 천황과 가문이 어떻게요? 대대손손 어떻게요? 어떻게요? 자 이게 사채업자들이 이게 다 하죠. 야 너 신체 포기각 썼어. 신체 포기각 썼어 이게 하잖아. 일단 천황과 가문도 쉽게만 신체 포기각도 쏜 거야. 진짜로. 명동 큰곰한테 어떻게요? 자기 대대손손이라고 그거 적어. 각서에다가 딱 어떻게 그 각서에다 써. 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어떻게 천황과 가문에서 대대손손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 갚겠다고 각서를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본 정부한테 안 빌려주고 천황과 가문한테 빌려주고. 이거 일본 역사에도 없어요. 아마 천황과 가문 쪽에서 이게 아마 좀 내려올 거야. 어느 정도는. 이제 천황과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체 포기각서 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명동 큰금에 이 돈 못 갚으면 너희들 노예가 된다는 거야. 이 돈 갚을 때까지 너희들 노예가 된다. 딱 하고 그 각서를 딱 쓰게 만들어. 어떻게 해요? 천황과 가문 대대로 어떻게 해요? 신체 포기각서 써,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알면 이거 충격이야. 이거 천황과 가문에 이거 그 밀기가 있어. 그 밀지 기록이 있어요. 다 뒤져보면 나올까. 이쪽에서는 창피해서 오픈을 절대 못해. 천황과 가문. 이게 팩트예요, 그 당시. 그래야 천황이 이게 국가를 이거 돈 갚으면 돼. 이게 전쟁에서 이기면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갚을 수가 있으니까 까니까 갚으면 되지 않냐고. 그래 어떻게 갚나요? 갚아요. 자,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지, 일본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어와. 해전국으로부터 전쟁 직관감이나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나. 수익이 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버려.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기 때문에 돈을 다 갚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황이 딱 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천황과 그 가문, 그 대대로 가문 또 신체보기각서 그거 내놓으라고 이제 다 주겠으니까. 이제 이게 혹시나 이게 알려지면 이거 창피하자. 이게 대망신이잖아. 천황과 가문들이. 이제 돈 다 원금 이자 딱 갖고 빨리 그거 내놓으라. 천황이 와가지고 직접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명동 큰곰이 딱 넣었죠. 여기 있다고. 다 왔다고. 이제 약간 이게 좀 안 갚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눈치를 해서 어떻게 주면서 이렇게 뜰뜰한 표정을 주면서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거 갖다 불을 태워버려요. 천황과 가문에 어떻게 신체 포기각서를 이제 해요. 왜? 1차 세대지 승진거기 때문에 돈을 다 갚아. 이거 끌고 갈까요?